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제가 최근 정규 강의 시즌이어가지고 좀 다른 활동을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상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고요. 사실 현장도 정규 강의의 준비를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꼭 나와야 되는데요. 현장에 나오는 빈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하는 활동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전국에 이제 연락이 닿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취합을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디를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집을 구한다는 게, 또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 첫 번째 관문을 넘어 뛰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우리 동네 말고 다른 지역까지 가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많이 느껴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일단 두 가지로 나뉘는 갈래가 A그룹이 있다면 이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의 동네만 아시고 B그룹이 있다면 이분들은 전국에 다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전국에 다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요새는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얘기를 하면은 바로 투기꾼 얘기가 나와요.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까지 알면 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실거주를 하더라도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고 사실 뭐 물가가치 상승은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진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장 보러 가시면은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물가도 올랐고 이제 다 오를 거예요. 전기세에서부터 싹 다 오를 건데 내 월급은 별로 안 올라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물가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돼요. 엄연히 따지면 나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내 월급은 그대로 250만 원인데 똑같은 25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족들이랑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 그럼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방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산은 물가 가치 상승에 대한 이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방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자산으로 방어를 할지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세상 모든 건 상대평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폐는 더 풀려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내 월급은 안 올라요. 물가 가치 상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더 올라요. 물가 가치 상승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양파값이나 대파값은 뭐 상대적으로 더 올라요. 이런 식으로 더 오르는 게 있고 안 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일단 내 월급이 비례해서 오른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내 월급도 오르더라. 그러면 괜찮아요. 걔가 방어랑 공격을 다 해주는 거니까. 근데 얘가 월급이 공격이 안 된다. 화폐 가치 상승을 못 따라간다. 그럼 방어밖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 더 해줘야 돼요. 그럼 부동산을 골라야 되는데 부동산이나 자산이 다 똑같느냐? 아니에요. 달러, 채권, 부동산, 주식 다 달라요. 그럼 부동산을 하면 또 같느냐? 아니에요. 또 다 달라요.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가 더 좋을지, 어느 동네가 앞으로 더 전망이 좋을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비교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 그 비교의 기준을 나 자신으로 삼아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계단식이야. 지하 주차장이랑 연결이 돼 있어. 역까지 걸어서 25분이야. 인근에 뭐 혐오시설이 없어. 학군이 좋아. 뭐 GTX가 들어올 거야. 좋아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호재에 집착하는 사람은 사실은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은 호재를 좋아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사이클이 어떤지, 기타 등등 여건은 어떤지, 나는 어떤 포지션을 가질 건지. 결국 내가 취하는 포지션이 내 미래를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파악을 하면 동네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옆 동네는 어떤지, 저 동네는 어떤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동네나 일정 부분에만 집중을 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전국을 다 돌아다니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쪽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저기 갔다가 절로 가겠구나. 아니면 저 동네는 사람들이 절대 안 가는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돈이 많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뭐든 살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게 있고 살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쭉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예로 서울이 있다 그러면 서울 인근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경기도.
가까운데 대충 대보면 의정부도 있고 뭐 남양주도 있고 아래쪽에 가면 성남도 있고 저쪽으로 하면 광명시도 있고 저쪽으로 하면 김포도 있고 저쪽으로 하면 고양시도 있어요. 싹 다 서울이랑 붙어 있잖아요. 지금 딱 들었을 때 흐름이 같으세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고양시랑 수원이 흐름이 같나요? 의정부랑 성남이 흐름이 같나요? 광명시랑 남양주가 흐름이 같나요? 다르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만 설명하시죠. 어디가 좋아, 어디가 갑이야, 저 동네는 못 살아. 그건 여러분 감정이에요. 동네마다 잘 사는 동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을 다 알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려 그러면 과목들을 다 잘해야 되잖아요. 물론 몇 과목은 빼도 되지만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예를 들어서 한 과목에 집착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문제를 약간 감정적으로 풀려고 하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괜찮은 비교예요. 저도 옛날에 감정으로 했거든요. 아, 이 아파트 별론데, 이 아파트 왠지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데, 야, 여기는 진짜 안 되겠다. 이건 감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채점, 이게 몇 점짜리인지는 시장에서 판단해요. 문제는 내가 풀지만 채점은 시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정한 게임이에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 월급을 내가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내가 일한 걸 보고 측정을 하잖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꾸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일을 이만큼 했는데 난 왜 이거밖에 못 받지? 사장은 저기서 뺀질뺀질 노는데 왜 나보다 더 가져가지? 쟤는 사장이랑 동창인가? 왜 승진이 됐지? 이렇게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잘 받아서 가족들이랑 오손도손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게 포인트인데 엉뚱한 데 감정이 쏠린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새 LH 사태나 아니면 부동산 정책 문제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감정이 거기 쏠려요.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시장 가치, 내 자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거기 시장에 초점을 맞추시려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체 시장을 다 아셔야 돼요. 즉 일정 기간까지는 그게 안 됩니다. 일정 기간까지는 지역별로 비교나 분석이 안 되고 내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처음엔 어쩔 수 없어요. 시행착오를 겪어요. 왜? 내가 전국을 다 알아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이거든요. 데이터만 가지고 머리로는 알아요. 현장에 나가서. 근데 결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결정이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후회하시는 분들 뭐예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결정을 못 한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저걸 한번 사서 내가 한번 운영을 해봐야겠다. 결정을 못 한 것뿐이에요. 머리는 다 좋아요. 요새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전국을 두루두루 경험을 해보시고 이렇게 경험이 된 이후에는 훨씬 더 용이하고 편하게 더 좋은 분석을 하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다? 시장에 집중해라. 수요와 공급에 집중해라. 기분에 충실해라. 이런 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던 저와 지금 많은 준비가 돼 있는 저를 비교했을 때 시장 분석에 들이는 시간은 줄어들면서 얻는 게 많아지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하면 하나씩은 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 얘기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여기서 힘을 내야 될 때고요. 중요한 내용은 또 정리해서 영상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강의 내용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